그 작년 10월 7일 날이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뭐 지금 와서 돌아보면 뭐 추위 조금 지나가고 좀 더웠던 거 그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많은 일도 있었지만은 좀 그렇더라고요. 삼성 직업병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을 돕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남역 삼성 사옥 앞에서 농성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황상기 씨의 딸 황유미 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9년 전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시간은 멈춰버렸고 아직도 집안 곳곳엔 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열쇠고리예요? 네. 이거 열쇠고리잖아요. 몰라요? 지가 만들어 지가 만들었는데 지가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이게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 떨어져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유미 아빠하고 유미 엄마하고 방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야 이게. 그 유미가 이제 2007년 3월 6일 날 죽었으니까 지금이 2016년 지금 이제 그 10월 달이니까 이제 그 만 10년이 다 돼 가거든요. 삼성의 책임을 지우는 시간이 한 10년 가까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상당히 좀 삼성에다가 신경을 쓰느냐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참 모르겠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농성을 한 지가 1년이 됐는데 그 10년에 비하면은 농성한 시간 1년은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죠. 김신여 씨의 딸 한예경 씨는 삼성 LCD 공장에서 일하다 2005년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는 먹지도 걷지도 못하는 혜경 씨. 그러나 모녀는 삼성에 맞선 농성 생활을 꿋꿋이 견디고 있습니다. 이 밑에다가 스트로프를 저희가 약 한 20cm 되는 걸 깔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까는 거를 경비들이 몇 명이 나오고 뭐 정보과에서 나오고 막 해가지고서는 집회 물건이, 그러니까 집회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15분 이상을 막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결론은 이제 까는데 이 사람들이 막 못 깔게 해서 막 몸싸움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민이 좀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 나 지금 그분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 정보과 그 경찰 보고 하는 얘기가, 여보셔, 나는 저 사람들 아는 사람도 뭐 상관도 없지만은 정말로 저거야말로 집 여기 농성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다. 당신들 같으면 아마 침대 매트리스 갖다 깔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났는데 5분도 안 돼갖고 이 사람, 5분이 뭐야? 그렇죠. 아저씨 하고 뒤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결론은,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이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언론 차단만 하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묻어질 것이라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거를 또 한 번 저희들한테 실감을 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좀 생각이 많이 나요. 이 농성장에다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신발에다가 꽃을 심어가지고 이 농성장을 조금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시는 분들이 식물 파는 가게인 줄 알고 이 값이 얼마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 꽃은 팔으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고 이 삼성 반도체나 그 LCD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반올림에 사망했다고 신고 들어온 사람이 76명이기 때문에 이 그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지나가시는 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런 사실이 나는 여태까지 있는 줄도 몰랐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왜 아직까지 농성을 계속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목리 부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삼성과 주류 언론들이 이 문제가 다 끝났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쪽에 따르면 150여 명의 피해자들이 삼성에 보상 신청을 했고, 삼성은 이 중 100여 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허탈 웃음뿐이 안 나요. 아니, 거짓말을 해도 어지간히 거짓말을 해야지.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 놔두고 다 끝냈다는, 이게 무슨, 이게 그 생뚱맞은 소리예요. 이게 말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 진실을 모르고 사실 제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 다 끝났는데 왜 지금 아직까지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6명이에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2014년 5월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과 삼성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양자 간 직접 대화에 난색을 표하며 제3의 중재기구, 즉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그 틀 안에서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은 우여곡절 끝에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리하여 조정위원회는 2015년 7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인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이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재해 예방 사업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권고안의 뼈대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회의 틀에서 빠져나온 삼성은 공익법인 대신 직접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반올림과의 합의 없이 즉각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하고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다가 이 암 환자도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해주는 이 금액도 자기네 일방적으로 하고 그러니까는 보상 대상도 자기네 마음대로 뽑고 보상 금액도 자기 마음대로 해준다고 하면은 자기네 일방적으로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반올림은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과 다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삼성에 요구했지만 삼성은 듣지 않았고 결국 2015년 10월 7일 반올림은 이곳 강남역 삼성사옥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것들이 도대체 왜 우리 그림자 취급을 하지? 그러면서 삼성은 그러는 와중에 막 그냥 언론에다가 내고 다 그냥 거짓말 보도로 싹 깔아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화가 나고 진짜 완전히 진짜 분통이 터지는 거죠, 우리는. 9년 동안의 싸움 과정에서 어쨌든 삼성에서 원했던 교섭도 했었고 조정위원회도 했었고 조정위원회 여는 과정에서 조금 권고안이 조금 괜찮게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딱 마치 뭐 자기네들이 다 수용하는 것처럼 낚아채서 멋대로 보상을 하면서 이거를 너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후 삼성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조정 권고안 중 공익법인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고사항을 다 받아들여 그 기준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삼성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상 신청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한은 피해자들에게 큰 심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희도 정말 힘들거든요, 진짜 사는 게. 그래서 이거 진짜 이렇게 그냥 여기서 하다가 말고 진짜 보상에 신청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하긴 했었어요. 했지만은 꿋꿋하게 견디는 피해자들이 이상하게 하나둘 점점 늘더라고요. 가족 회의를 해서 우리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피해자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뒤에 피해자가 없다라면 몰라도 지금도 점점 악화돼서 그나마 몇 달 전만 해도 여기 지팡이 짚고 와갖고 그나마 답변을 해주던 피해자가 지금은 앞이 아예 안 보여요. 밖에 출입을 할 수가 없는 환자들도 있고 정말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병원에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도 아직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다 끝났다라고 봐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 확인하려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예. 이 통화는 삼성직업병 피해자의 가족인 심아무개 씨가 삼성에 보상 신청을 한 후 보상위원회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심 씨의 시누이인 정지연 씨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어 지난 2010년 11월에 사망했습니다. 발표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 나오는 걸로 그대로 보상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조정 권고안을 봤는데 거기는 14년이라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삼성 측에서는 왜 10년이라고 그렇게 하는지. 이 말싸움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에 따르면 백혈병 피해자의 경우 발병 시기가 퇴직 후 14년 이내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 보상위원회의 보상 기준에 따르면 발병 시기가 퇴직 후 10년 이내여야만 합니다. 정지연 씨의 경우
발병 시기가 퇴직 후 11년 후입니다. 즉 정지현 씨는 조정권고안 기준에 따르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만 삼성 보상위 기준에 따르면 보상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정지현 씨의 가족들은 삼성이 조정권고안 내용을 다 수용한다고 했으면서 왜 우리가 보상 대상이 안 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론에 보도할 때는 조정위원회에 따르겠다는 말을 안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권고안을 다 수용했고. 삼성은 보상 기준 관련하여 조정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현 씨 가족들의 사례는 삼성이 실제로는 조정 권고안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걸린 병이라고 일단 삼성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 거기다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업무기인성을 인정해서 보상을 지금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시작된 배경이 일단은 퇴직해서 병을 얻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좀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조정의 권고안을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아무런 기준 없이 잣대 없이 이렇게 누구한테나 뭐 여기는 얼마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기준이 정해진 거고 그 기준의 해당이 되게 저도 되게 안타깝지만 그게 안 되셔서 다른 부분도 이제 고민을 했을 때 회사에서 어떤 명분으로 좀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나온 게 자문유예 형식으로 월 100만 원씩 48개월을 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린다 그런 내용을 전달 드렸거든요. 삼성은 피해자들의 발병 원인에 대해 삼성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상을 하는 것도 근무 환경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0월엔 삼성이 피해자 쪽에 일종의 각서를 강요했다는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반올림과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이 수령 확인증을 보면 보상금을 받는 대신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하고 보상 내용을 비밀로 하며 위반할 경우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분들이 그 문서를 가지고 있질 않으셔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저희 쪽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네. 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해 당사자가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게 맞죠.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문서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 된 아무개 씨는 삼성 보상위 쪽으로부터 향후에 치료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삼성이 공표하고 있는 보상 기준이나 내용을 보면은 그 요양비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치료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네. 이것이 이미 지출한 액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액까지 모두 지급할 것처럼 명시를 해놨다고 말이죠. 그분은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향후 지출 예상액까지도 다 주겠다라고 지금 홈페이지에 써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분까지 다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저희 쪽에 제보를 해주셨죠. 애초에 조정위원회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해 그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해자 쪽이 임의로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10몇 년씩 고생하고 치료비만 해도 1억이 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경비까지 따지면은 2억도 훨씬 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 10년이 넘도록 일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치료비 계속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비 일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돈 몇 천만 원 주면서 합의하라 그러고 만약에 더 떼서도 돈 더 안 준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삼성이 이 돈에 대해서는 갑질을 있는 대로 해대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들은 돈만을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삼성 직원이 나와서 저한테 10억을 줄 테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회 단체 사람들 만나지 말고 그다음에 이 민주노총 그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이 기자님들도 만나지 말아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10억을 해줄 테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돈 욕심이 났다면 그때 10억 받고 말았지 지금까지 못 들어 이렇게 길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내가 그 집에서 일을 해서 돈도 못 벌면서 나와서 이렇게 싸우겠어요. 유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삼성으로부터 정당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 병에 걸려서 한 평생을 가지고 자기 꼼짝 못하고 이 돈도 못 벌고 자기 인생을 다 망쳐놨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안 듣고 돈만 몇 푼 받는다는 거는 이거 이 사람 인생을 다 망쳐놓고도 어떠한 그 책임 안 지는 일이잖아요. 너무 파렴치한 짓인 거잖아요, 이게요. 이제 삼성이나 주류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다 끝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삼성의 대화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몰린다는 이곳 강남역에 고립된 채 농성 1주년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혜경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정말 안전 교육만 받았더라도 내 몸을 내가 관리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삼성은 정말 피해자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싸워온 환자들, 지금 병석에 누워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환자들, 모든 환자들을 배제 없이 다 보상할 수 있게끔, 치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때까지 저희는 꼭 싸울 것입니다. 마이크 어디 갔나요? 네. 오늘 지금 옆에도 지금 출연하고 계세요. 카메라 같이 잡히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옆에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직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객 한 명으로 지금 이 모든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카메라에는 한 분만 잡히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삼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거꾸로 삼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도 모범이 되는 기업이 제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서 듬성듬성 나무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낮은 키높이로 생명들이 76 생명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고요. 또 그런 생명의 의지와 그 생명의 의지를 가꾸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굉장한 잔잔한 감동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수업 때 얘기했던 건데요. 삼성이 무슨 애들이 인터넷을 보다가 무슨 삼성이 사회공헌 뭐 이런 거 하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애들이 와서 삼성은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말하기 전에 어떤 친구들이 야 그거 퉁치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뒤로 얻는 이윤이나 엄청나고 지금 뭐 벌써 이렇게 진짜 소중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 걸로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마치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생각 없는 거 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애가 딱 그러더라고요. 저건 퉁치는 거라고 믿지 말라고. 이제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것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그 노동자가 그것을 주장하고 또 증거를 제출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불합리한가 하면 노동관계에서 사실은 모든 증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지 노동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첫번에 반올림 이 농성장에 왔을 때는 농성장이 이상하네. 왜요? 우리 서경지부 체질에는 안 맞네. 어떻게 우리 체질 어떤데요? 왜 그래요? 서경지부는 사실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삼성 정말 복받은 기업이에요 지금. 맞아. 반올림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정말 여기 삼성 여기 가서 전시장에 가서 똥도 뿌리고 청국장도 뿌려 먹고 삼성 제발 나와라.
똥 뿌리기 전에 나와라. 청국장 끓여 먹기 전에 나와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 네, 저는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언론들한테 하고 싶어요. 와서 보고 확인하고 쓰시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에서 부르는 대로 제발 받아 쓰시지 말고 글로벌 기업이면은 글로벌 기업다운 행동을 해야죠. 이러다가 암에 걸고 죽은 노동자들한테 떳떳하게 당당하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이 작업 안전 시설, 노동 안전 보안 시설을 충분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이건 노동자 그 가족의 그 마음은 다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반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 믿어줘요. 그냥 우리가 살아서 말하는 거요.